문종의 짧은 통치, 조선의 비극적 전환점.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1450년 즉위한 문종은 불과 2년의 짧은 재위 기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문의 조예가 깊고 인품이 온화했던 그는 병약한 건강으로 인해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단종의 즉위로 이어졌고, 이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과 계유적 난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 조선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된 문종의 짧은 통치 기간과 그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병약한 문종 임종을 앞둔 세종을 찾아가 왕위 계승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장면. 세종 31년 1449년 겨울, 한양 창덕궁의 대조전.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대조전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내의원 의원 5명이 임금의 병세를 살피고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침상에 누워있는 세종대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밝게 빛나던 눈빛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세자께서 오신다. 내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세자 문종이 들어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39의 나이였지만 그 역시 오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세자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님 신이 왔습니다. 문종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종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왔구나.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문종이 물었지만 이미 대답은 알고 있었다. 세종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자연의 이치니. 문종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한때 강인했던 그 손은 이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다. 신이 아버님처럼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15아들 중 가장 총명하고 인자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들의 병약한 건강은 항상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수진아, 세종은 문종의 이름을 불렀다. 내 마음이 선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이 없다. 하지만 아버님 제 건강이. 문종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이 내 가장 큰 걱정이다. 세종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가 김종서와 황보인을 내 곁에 두었다. 그들은 충직하고 현명하니 그들을 의지하거라. 아버님께서 쌓아 올리신 업적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훈민정음, 농사직설, 칠정산 아버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 백성을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종은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려 노력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그는 세자와 임금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아버님 편찮으시다 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세종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양아, 내 영을 잘 도와라. 형제간의 우애를 잃지 말거라. 수양대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문종은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동생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부러워했다. 자신과는 달리 수양은 건강했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야망이 두렵기도 했다. 이제 나는 피곤하구나.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세종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문종과 수양대군은 공손히 물러났다. 대조전을 나서는 길에 수양대군이 문종에게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형님 곁에서 돕겠습니다. 문종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쓴웃음만이 맴돌았다. 고맙다. 수양아, 나는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구나. 그들이 대조전을 떠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문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버님이 가시면 나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세종의 죽음 후 문종이 즉위하는 장면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 세종 32년 1450년 2월
세종대왕의 장례를 마친 후 문종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조선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었다. 문종은 임금의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국 제5대 국왕 문종 이수진 즉위를 선포하노라. 예조 판서의 우렁찬 목소리가 근정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을 올렸다. 국왕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문종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김종서, 황보인, 정인지와 같은 원로 대신들, 그리고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과 같은 왕실의 친족들.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짐은 선왕의 뜻을 이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것이다. 모든 신하들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바란다. 문종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즉위식이 끝나고 문종은 내실로 물러났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그를 따라왔다. 폐하,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내일부터 정사를 보셔도 충분합니다. 김종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김판서 나라 일은 미룰 수 없소. 어서 오늘의 안건을 말해보시오. 황보인이 한 걸음 나섰다. 폐하, 가장 시급한 것은 세자 책봉입니다. 폐하의 아들 이용희 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문종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들은 겨우 8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세자의 무게를 지우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왕위 계승을 확실히 해두는 것은 중요했다. 그렇게 하겠소. 최대한 빨리 세자 책봉식을 준비하시오. 이때 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이 정원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의 신하들은 그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문종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김판서, 황판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폐하. 두 신하가 동시에 대답했다. 내가 만약 오래 살지 못한다면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특히 수양과 안평이 세자를 위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김종서와 황보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폐하, 그런 불길한 말씀은? 김종서가 말했다. 아니요, 현실을 직시해야 하오. 내 건강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 나는 내 동생들을 알고 있소. 특히 수양은 그의 야망이 걱정되오. 황보인이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어린 세자를 목숨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김판서도 그리 맹세하오. 김종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문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두 충직한 신하가 있는 한 세자의 안전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자 문종은 혼자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세종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고 어린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종은 마치 세종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종은 몸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형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양아,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차라도 한잔할까? 문종이 미소를 지었다. 수양대군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형님께서 즉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 형님께서 훌륭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문종은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 수양아,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세자가 아직 어리니 네가 삼촌으로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형님, 제 조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동생의 부드러운 말과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점점 악화되는 문종의 건강과 이를 지켜보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미묘한 갈등. 문종 1년 1450년 가을, 창덕궁 희정당.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내실에서 문종은 신음을 내뱉으며
자리에 누워 있었다. 어이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임금의 맥을 짚고 약을 다려 올리지만 문종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만 갔다. 폐하, 오늘은 약을 좀 더 드셔야 합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종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의 약은 소용없을 것 같소. 대신 정무를 보고하게 하시오. 어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곧 김종서가 들어와 문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오늘 의정부에서는 북방 여진족 문제와 남방 외구 침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종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김판서,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김종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폐하, 그런 말씀은 솔직히 말해주시오. 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소. 김종서는 잠시 침묵했다. 폐하의 건강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자마마께서 아직 어리시니 폐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자가 걱정이오.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들어왔다. 두 왕자는 형인 임금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형님,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안평대군이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물었다. 문종은 안평대군을 바라보았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동생은 항상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안평아, 네가 왔구나. 나는 괜찮다. 수양대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님, 신이 형님을 위해 특별히 영험하다는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분명 차도가 있으실 겁니다. 문종은 수양대군의 선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일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내 동생이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는가. 고맙구나, 수양아.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수양대군의 야망을 잘 알고 있었다. 대군께서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만 어이들이 처방한 약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김판서 어이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평대군이 문종에게 말했다. 형님, 제가 세자마마의 학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십니다. 분명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문종은 고마움을 담아 안평을 바라보았다. 네가 있어 다행이구나. 세자를 잘 보살펴다오. 그때 수양대군이 말했다. 형님, 신도 세자마마를 위해 무예와 병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임금은 문무를 겸비해야 하니까요. 문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종서의 표정은 경직되었다. 수양대군이 세자 교육에 관여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물러갔다. 홀로 남은 문종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가면 세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양의 야망과 안평의 학식, 그리고 김종서와 황보인의 충성.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린 세자가 안전할 수 있을까? 문종의 기침 소리가 적막한 궁궐에 울려 퍼졌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죽음을 예감한 문종이 어린 단종 당시 세자에게 김종서와 황보인을 의지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장면. 문종 2년 1451년 봄, 창덕궁 후원. 봄바람이 살랑이는 후원에서 문종은 어린 세자 단종과 함께 걷고 있었다. 문종의 걸음은 느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아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아버지, 저기 꽃이 피었어요. 8살의 단종이 즐겁게 외쳤다. 문종은 미소 지었다. 그래, 매화꽃이구나. 참 아름답지 않니?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께서 매화를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단다. 내 할아버지 세종대왕께서는 매화의 고결함을 사랑하셨지. 문종은 돌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단종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웃음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느꼈다. 홍이야, 문종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단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버지? 네가 언젠가 임금이 될 거란다. 아마도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구나. 단종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단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종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라.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널 도와줄 거란다. 그들은 충직하고 현명하신 분들이야. 네가 임금이 되면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감과 황 대감을 믿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리고 문종은 잠시 망설였다. 어린 아들에게 무거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다. 내 삼촌들, 특히 수양 삼촌을 조심해야 한단다. 단종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수양 삼촌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세요. 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단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어. 특히 왕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단다. 이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안평대군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형님, 세자마마, 안평대군이 공손히 인사했다. 어이들이 폐하를 찾고 있습니다. 약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돌아가마. 그리고 다시 단종을 향해 말했다. 홍이야, 아버지 말을 명심하거라. 그리고 안평 삼촌을 믿어도 좋다. 그는 내 편이란다. 안평대군은 감동한 표정으로 문종을 바라보았다. 형님, 안평아, 내가 없으면 세자를 부탁한다. 수양이 그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다오. 안평대군은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 목숨을 걸고 세자마마를 보호하겠습니다. 단종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와 삼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문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가자, 궁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문종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안평대군이 어린 단종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비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문종의 장례식과 어린 단종의 즉위, 그리고 수양대군의 야망이 깨어나는 순간. 문종 2년 1452년 5월 창덕궁. 긴 봄비가 내리는 밤, 창덕궁은 가라앉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대조전에는 신하들과 왕실 가족들이 모여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침상에 누워있는 문종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폐하 의원을 더 부르겠습니다. 황보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종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원은 소용없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스치는 낙엽처럼 가냘팠다. 단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단종의 눈물이 문종의 손 위로 떨어졌다. 문종은 힘겹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았다. 홍이야, 강하게 자라거라.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방 한쪽에서는 수양대군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옆에 안평대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김종서, 황보인. 문종이 힘겹게 두 신하를 불렀다. 두 대신이 임금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다. 폐하 여기 있습니다. 세자를 부탁하오. 그대들의 충성심과 지혜로 세자를 지켜주시오. 김종서와 황보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바쳐 세자마마를 보필하겠습니다. 문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시선을 돌려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수양아, 내 조카를 잘 돌봐다오. 형의 마지막 부탁이다. 수양대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초는 흔들리며 불안정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종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멈췄다. 폐하, 폐하. 영의정 황보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단종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다. 안평대군이 다가와 어린 조카를 위로했다. 세자마마, 이제 아니 전하, 이제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수양대군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야망이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문종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조선의 제6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어린 임금을 보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수양대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위를 향한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문이 조선의 궁궐 위로 들이우기 시작했다. 문종 사후 2년 계유정난으로 김종서와 황보인이 살해되고 단종이 위협받는 장면. 문종 사후 2년 단종 4년 1453년 10월 한양 김종서의 저택. 이제 어린 임금께서 친정을 준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김종서가 모인 대신들에게 말했다. 비록 14살이시지만 전하께서는 매우 총명하십니다. 황보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우리 선왕께서 그토록 걱정하셨지만 전하께서는 훌륭하게 성장하고 계시오. 그들은 문종의 죽음 이후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나라를 다스려왔다. 수양대군과 같은 왕실 친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김종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최근 그가 병조판서 한명회와 자주 만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황보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왕께서 그토록 걱정하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소. 그때 급한 발소리와 함께 김종서의 부하가 뛰어들어왔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수양대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냐? 지금이 한밤중인데? 분명 반란입니다. 대감, 서둘러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저택을 둘러쌌다. 뜰 안으로 수양대군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한명회와 신숙주가 따랐다. 대감, 반역을 도모한 죄로 체포하겠소.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김종서가 분노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요? 반역이라니? 어린 임금을 농락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오? 수양대군이 차갑게 말했다. 대군께서 반역을 꾸미고 있소. 우리는 선왕의 유언에 따라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있을 뿐이오. 황보인이 소리쳤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것이 당신들의 변명이오? 한명에 저들을 처리하라. 매복한 병사들 나오너라. 한명회가 외쳤다. 순식간에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나 김종서와 황보인을 에워쌌다. 두 대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에 곧 제압되었다. 수양대군, 그대는 형님의 유언을 저버렸어. 창검에 찔리며 김종서가 외쳤다. 내가 형님의 유언을 지키고 있어. 어린 임금을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 내 의무요. 수양대군의 눈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살해되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다. 수양대군은 곧 세력을 키워 두 해 뒤에는 어린 단종마저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다. 문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그가 그토록 보호하려 했던 어린 아들은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강릉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문종의 짧은 통치는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문종의 짧은 통치, 조선의 비극적 전환점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문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능성의 시대는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고 이는 계유정난과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문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쩌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종종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문종이 건강했다면? 만약 단종이 좀 더 나이가 들어 즉위했다면? 만약 김종서와 황보인이 수양대군의 야망을 미리 저지했다면? 이런 가정들은 비록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양대군의 야망, 왕위 찬탈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선시대의 다른 전환점이나 왕에 대해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